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시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민주주의 의미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주제는 민주주의. 자, 이번 단원의 목표는 이제 민주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또 봐줘야 되겠죠, 그죠? 자, 민주주의, 시민혁명,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보통선거제,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20대 총선을 치렀죠, 그죠? 자, 중요한 개념들이니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머릿속 꼭 기억하고 이제 본 단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의미. 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대답하면 그냥 자유롭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요. 정치가 좀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죠. 네, 틀린 말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정확한 개념을 알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자, 민주주의란 바로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이다.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부르죠, 그죠? 데모크라시. 자, 그러면 이 데모크라시가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민주주의란 말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민중, 데모스, 민중과 더하기 바로 지배, 크라토스. 자, 민중, 지배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데모크라시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 이제 안 되지? 아직 타블릿 툴러서 그래요. 이쁘게 쓰고 싶은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연습 필요하더라고요. 됐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정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주권이 어디에 있죠? 맞습니다. 바로 국민에게 있죠. 모든 주권, 모든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이게 문헌 기록이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자, 여기 보게 되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큰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거죠. 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인치주의, 즉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던 건데, 자,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 고대 아테네의 특징을 보면 직접 민주 정치였다.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여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였으며, 추첨제와 윤번제를 통하여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민회, 모든 시민,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스림 받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일치하는 정치 형태의 실현이라고 해서, 자,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모든 시민요? 오, 정말 대단. 그럼 지금 현대의 정치와 다른 부분이 없는 건가요? 예.
지금 현대 정치와 매우 대소동의하게 비슷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시민이라는 걸 좀 잘 봐둬야 되는데요. 자,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선 여기서 시민이라는 말은 시민이 직접 의사정치에 참여했다 그랬죠. 자, 여기는 시민은 바로 아테네의 시민들은 바로 자유민입니다. 자유민. 자, 자유민이라 하면 일정한 뭐 재산이 있고요. 군대에 꼭 참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인 남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성. 자유민이고 성인 남성이고 자, 당연히 뒤에 안 되는 게 나와요. 뒤에 제한 사유가 자유민이고 성인 남성일 것. 이게 이제 시민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 자, 그래서 자,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제 그 방금 앞에서 말했던 한계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자, 바로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 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 민에 참여할 수 있고요.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제한적 민주주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한적 민주주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근대로 조금 넘어가 보죠. 이제 시간이 훅 흘러서 자, 근대 사회의 민주주의. 자, 근대 시민 사회 뭘 통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평등? 자, 그쵸.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 자, 여기 시민혁명이 나오는데요. 자, 그 당시 이제 시민혁명. 우리가 크게 시민혁명을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또는 독립전쟁, 그쵸? 영국부터 그다음 프랑스 대혁,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자, 봅시다. 시민혁명을 통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였다. 근대 시민사회, 근대 사회의 민주주의는 자, 사상적 배경은 그 당시 천부인권 사상. 자, 천부인권 사상 뭡니까? 그렇죠. 천부인권. 바로 어디? 사람은 어디? 날 때부터.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뭐를? 인권을.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가 엄청나게 소중한 거죠. 그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천부인권. 자, 그 다음에 계몽사상. 자, 계몽사상 뭡니까? 여러분들. 계몽사상. 자, 인간은 그죠? 인간은 어떻게? 자, 배우고 가르치며 그쵸?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깨우칠 수 있다. 이 계몽사상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몽테스키에가 얘기했던 사회계약설. 자, 사회계약설은 이제 정치 부분에서 굉장히 큰 우리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회계약설. 자, 우선 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선 자연권을 전부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뭐 이런 누구에게 주권자나 공권력 또는 국가에게 자신의 힘을 계약한다는 거죠. 홉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제 자유롭고 평등했지만 이게 매우 불확실해서 자연권을 보장이 어렵다. 즉 자연권, 여기서 말 로크가 말하는 자연권이라는 건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구랑 계약을 하느냐? 바로 이제 국가 또는 뭐 거대한 힘을 가진 권력자. 자, 그래서 이제 국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연권, 나의 힘을 국가에게 위임했으니 국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이를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 바로 저항권적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루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의지.
누군가의 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형성한 일반 의지. 자, 일반 의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바로 이제 이기적인 사욕을 버리고 공공의 선과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우리가 일반 의지라고 합니다. 이 일반 의지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통해 일반 의지를 실현한다라고 본 거죠. 자, 여러분 나중에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영국의 이제 요런 사상적 배경, 천부인권 사상, 계몽 사상, 사회계약서를 통해서 인간이 중요하다, 인권이 중요하다, 자유와 평등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자, 우리 이제 그 영국의 명예혁명 권리장전을 통해서 그죠? 자, 의회 주도로 국왕의 전제 정치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권리장전을 통해서 의회제와 입헌주의가 확립되죠, 그죠? 그래서 영국의 명예, 우리가 왜 명예라자를 붙였냐면요, 여러분들 무언가 혁명에는 항상 그렇죠? 많은 희생이 따르죠. 많은 사람이 뭐 죽는다거나 그래서 이런 희생과 뭐 피를 흘리고 막 이러는데 자, 영국의 명예혁명은 그렇지 않고 이제 왕이 권력을 놓음으로써 의회의 권력을 이양해서 피 흘리지 않고 이제 이런 대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왕이 이제 내려놓고 의회에 이양했다. 그래서 권리장전을 통해서 피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명예자를 붙여준 겁니다. 자, 미국의 독립혁명, 독립전쟁이 더 맞겠죠. 그죠? 자,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의 부당한 식민 지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쌓이고 쌓였죠.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제 그 당시에 식민지였던 미국이 빵 터지면서 영국이 이제 얘네들이 까부는구만 해서 이제 공격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이고 영국에서는 식민지에 대한 제재를 가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자, 미국이 맞습니다.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프랑스 대혁명. 자, 봉건 신분 제도로 인해서 앙시앙 레짐이죠, 그죠? 봉건 신분 제도를 통해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시민들이 저항한 겁니다. 자, 인권선언도 있고요. 자, 왜 대혁명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이제 뭐 왕이나 그 대상자들을 뭐 처단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요. 자, 프랑스 혁명은 그쵸, 왕을 직접 그죠, 처단했죠, 그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부르는 겁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있었기 때문에. 자, 절대 왕정에 대한 이런 그 정치적 급격한 변화랄까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쳐주는 거죠, 그죠? 자, 시간대별로 우리가 이렇게 본 겁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이 가장 먼저 있었고요. 이건 뭐 1688년이고요. 자, 미국의 독립혁명이 1776년이고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이고요. 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순서대로 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사회계약서 나오는군요. 자, 사회계약서. 자,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정치 과목. 그래서 많이 어려워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니까 자세히 잘 보세요. 자, 홉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자연 상태.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는 요 상태다. 만인에 대한 투쟁. 자,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투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거를 내가 무제한의 자유다 보니 내가 뭐 어떤 뭘 훔치거나 뭘 상하게 한다거나 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위험한 거야.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도 그것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도 있고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절대 군주에게 이 자연권을, 나의 권리를 양도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홉스는. 자, 로크는 정의가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이나 자연 상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권리 보장은 매우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 자연권, 나의 힘, 자연권 일부를 신탁하며 저항권을 인정한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일부, 나의 자연권 일부의 힘을 신탁했어요. 누구? 뭐 왕인 또는 뭐 국가에게. 자, 그러면 이제 잘 지켜달라고,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한다? 맞아. 저항할 수도 있다. 저항권이죠. 저항권. 그쵸?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왜? 내가 나의 힘을 국가에게 일부 맡겼는데 국가가 그걸 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럼 당연히 나는 그 국가를, 그렇죠, 다시 계약할 수 있죠. 없애버리고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저항권이죠. 저항권. 자, 로서 초기에는 평화로운 최선의 상태이나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한 상태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개인이 이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선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자라고 로서는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할 거냐? 어떻게 하긴요? 아까 말했던 일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일반 의지. 그죠? 자, 이기적이고 사욕을 버리고 공공성과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성과. 자, 그래서 이런 공공성과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런 의지에 입각해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꼭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사회계에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근대 사회의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민주주의 이념을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근대 민주주의.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민 앞에 이제 여러분들 시민혁명의 결과 우리가 이제 그 민주주의나 대의제가 발달하게 되고요.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앞에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자, 바로 민주주의, 그 다음에 대의제, 자, 그 다음에 법치주의, 그리고 입헌주의 같은 이런 개념들이 확립되게 됩니다. 자, 입헌주의는 말 그대로 국가기관이 헌법에 따라 구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법에 의한 입헌주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민혁명 결과 이런 근대사의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도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자유와 평등은 뭐 더 중요하죠. 그죠? 자유와 평등 없이는 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민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 지금처럼 보통 선거가 된 건 아니에요. 보통 평등 선거가 된 건 아니고요. 자, 여전히 여성, 노동자 등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나 정책 결정 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유한 시민계급의 의사만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컸죠. 근대 사회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아직까지 좀 한계점, 참정권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여기 이제 노동자 말고도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여기 노동자 말고도 농민들도 들어갔어요. 농민들도. 여기 노동자는 이제 도시 노동자도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런 노동자나 농민, 여성 등의 참정권이 매우 제한되는 그런 한계점을 보여줬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현대사회 민주주의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당연히. 차티스톤도, 여성 참정권도.
흑인 참정권 운동. 그렇죠? 자, 차티스트 운동. 자, 이거 19세기 초에 영국 노동자들이 벌인 참정권 확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 자, 그래서 이제 영국 노동자들이 벌인 참정권 확대 운동인데요. 뭐 의원의 재산 자격 철폐, 의원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그때 규정이 있습니다. 영국에선. 그 다음에 21세 이상 모든 성인 남성의 선거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인민현장을 발족하면서 노동자들이 참정권 확대 운동을 벌였던 거죠. 여성 참정 운동. 이것도 역시 중요하죠. 그죠? 여성들에 대한 선거권이 없다 보니까 유명한 사건 중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그 여왕이 직접 참여하는 그 경주 마상경주라 그러나 말경주 있죠. 경마라 그러죠. 경마. 뭐 거기 경기할 때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면서 직접 이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말과 부딪혀서 돌아가신 그런 여성 참정 운동가도 계십니다. 참정권 운동가도 계시고요. 흑인 참정권도 역시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해결됐죠.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이런 성별, 신분, 재산 등의 제한 없이 선거권을 보통선거가 다 된 거예요. 보통선거가. 이 보통선거 하나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선거. 그냥 나이 되면 다 선거권이 생기게 하는 거. 요거 하나 하려고 이렇게 고생한 겁니다. 자, 직접 민주정치 요소의 도입. 자, 대의민주제를 바탕으로 국민투표제. 자, 대의민주제. 여러분들. 그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의민주제를 사용하는데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치가 너무 복잡해요. 그 다음에 땅이 너무 넓다거나. 다 모여서 국민들의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당연히 들으면 좋겠죠. 자, 근데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 자, 그러니까 우리 누굴 뽑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의 의견을 대신하여 저 사람이 정치를 하고 나는 선거, 그다음에 각종 투표,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신문고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모든 뭐 기고문도 있을 수 있고요. 직접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을 통해서 나의 의견을 전달해서 나 대신에 정치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요 시스템이 이제 대의민주제죠. 그죠? 자, 그래서 바탕으로 대의민주제를 우선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자, 직접 우리가 하는 뭡니까? 국민투표제. 우리가 직접 뽑죠. 그죠? 국민소환제. 자, 뭡니까? 국민소환제. 그래, 못하면 불러드려야죠. 야, 너 내려와. 할 수 있죠. 그죠? 국민반환제. 그렇죠. 우리가 직접 법안을 낼 수도 있어요. 이런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도입해서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를 지금 이렇게 발전시켜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현대 사회의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보게 되면 중요한데 국민투표 이게 다 하고 있죠? 국민투표제. 자, 국가의 주요 정책을 국민이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일 뭐 얼마 전에 했던 총선이나 대통령을 뽑는 대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을 바꿀 때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민에게. 자, 그 다음에 국민소환제. 자,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 그렇죠. 뭐 못했을 때죠. 뭐 국민소환이란 건 이건 잘하면 당연히 그럴 리가 없고요. 뭔가 지대한 영향이 있어서 뭘 못했을 때 이게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반환. 자,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 문제를 보면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정치를 시행하였으나 여성 그리고 또 누구죠? 누굴까요? 여성 노예. 그렇죠. 맞네요. 노예. 외국인도 안 됩니다. 외국인도. 자, 근대 시민형 모든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갖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